투표하고 오신 분 수고하셨습니다. 달의 별님, 삶의 향기님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투표하신 분, 예, 오늘 혹시 투표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대신 복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투표권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3.838 뭐예요? 응? 4시 현재 3. 몇 프로? 그래요. 자, 3.39% 훌륭합니다. 그게 보통 부재자 투표 비율이 얼마래요? 예. 보통 부재자 투표 비율이, 그니까 이전에, 예. 이전에 부재자 투표 비율이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봐봐요. 10%가 안 될걸? 응. 예, 3.84. 예. 아니, 그니까, 옛날에, 이전 선거에 부재자 투표 비율을 한번 비교해보면, 오늘 만약에 3.84다. 6시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예. 한번 좀 찾아봅시다. 7%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게 왜 죄송한 일이지? 7% 못해서 죄송하다는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7%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나와? 저기 버퍼 있어요? 지금 버퍼 있어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뭐예요? 세월호 절단 작업 중에 잠수사가 사망했다. 그런 얘기죠. 세월호 지금 절단 작업 중에 잠수사가 사망했다. 그 내용인 거죠. 이 사고 원인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예. 사고 원인 나와 있어요? 이 잠수사가 왜 죽었는지, 예. 이 절단 작업 중에 잠수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히 속보는, 여러분 있잖아요. 속보는요, 내용이 없어요. 속보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분석 기사가 나온 다음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속보예요, 속보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여러분 쟤네들이 속보 장사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속보 장사가 뭐였을까요? 아, 이건 또 뭐냐 이거. 예.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투표를 얼마나 나올까? 30일이 시작됐고 투표 독려 중이고, 선거는 누구든지 전국 읍면동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내 출장 여행 중인 유권자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할 수 있고, 예. 예전 부재자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2, 3% 수준에서 당락이 결정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으나 이번 사전투표는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아, 이전에 부재자 투표는 2, 3%였대요. 예. 이전에 부재자 투표는 2 내지 3%였는데, 예. 근데 지금 벌써 3.8%라는 거죠? 예. 지금 벌써 3.8%라는 거죠? 오늘 과연 6시까지, 예. 오늘 6시까지 총 몇 표가 나올지, 예. 총 몇 프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한 날이잖아.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하는 날인데요. 그 선거하는 날 근무하는 회사가 너무 많대. 일부러 중소기업 같은 데는요, 다 근무한대요. 일부러 근무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어쨌는지 원래 6월 4일 날 선거하는 날 근무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 고소하면. 그런데 지금 6월 4일 날 근무하는 회사가 되게 많대요. 예.
근무하는 회사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도 무슨 특강 같은 거 잡는 데가 많대. 학교도 막 나오라 그러고, 예.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투표 못하게. 예.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이 제일 적잖아. 정규직은 다 쉬어요. 정규직은 다 쉬는데, 정규직이란 이름에 비정규직 있잖아. 그러니까 정규직만큼 월급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름은 요즘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정규직이란 이름을 주는 비정규직. 돈은 비정규직이랑 같이 받고, 재계약만 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는 식으로 바꾸는 그런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투표 못해. 투표 안 시켜줘요. 근데 이제 연봉 7, 8천 되는 정규직들은 다 투표하러 가요.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투표합니다. 예. 근데 가난한 노동자들은 투표를 못해요. 공장은 다 가동돼요. 공장은요, 예. 공장 같은 데는 6월 4일날 전부 다 가동해요. 그래서 투표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가 필요한 거예요. 사전투표를 오늘 내일 중에 근처에 점심시간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야. 사전투표 제도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일부러 투표하는 날 등산 간 놈들도 있었어요. 어느 회사는요, 투표하는 날 일부러 등산 간 적도 있었어. 옛날 박원순 시장 선거 때는 그때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였잖아. 그날 대학은 모두 강의를 잡았고 특강을 잡았고요. 그날 강의 전부 취소 안 했어. 투표하는 날 강의를 전부 다 일부러 잡고 출석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쉬는 날 일부러 등산 가는 회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던 거야. 무엇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니 이렇게 지방선거가 이렇게 복잡한데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서 홍보를 안 해줄까? 지방선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 지방선거가 이게 좀 7장을 뽑는 거고 광역 교육감까지 뽑으니 되게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가나까지 나와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모르잖아. 근데 왜 텔레비전에서는 홍보를 한 번도 안 해줄까? 왜 텔레비전에서는 시민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줄까? 투표할까봐. 투표할까봐.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힘없는 서민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권력이 생길까봐.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잘 안 다뤄. 대선이나 총선은 막 다루는데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중요한 게 지방선거예요. 대통령보다 중요한 게 지방선거인데 이상하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해주고 되게 웃겨요. 왜 그러냐?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에 따라 돈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방선거예요. 국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게 대통령이야. 그 방향을 정할 때 참견하는 게 국회의원이야. 근데 그 방향에 맞게 돈이 지급되면 말단에서 꼭 필요한데 돈을 쓰는 주체가 누구냐? 지방선거 당선자들이에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군수, 시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동네에 뭐 청소, 학교 이런 거 우리 동네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그 공무원이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몰랐지. 그런데 이제까지 항상 투표율이 제일 낮은 게 뭐야? 지방선거. 너무 복잡하니까 지방선거에 가서 실수할까봐 투표를 안 해버리는 거야.
에이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투표를 안 해버리는 거야. 일부러 지방선거는 어렵게 만들고. 아니 여러분, 교육감을 왜 꼭 지방선거랑 또 같이 해? 국회의원 뽑을 때 해도 되잖아. 아니면 대통령 하나 뽑을 때 같이 해도 되고. 근데 꼭 지방선거 할 때 같이 해갖고 7장을 만들어. 얼마나 정신없어. 대통령 선거할 때 같이 하든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같이 하든가. 지금 지방선거만 해도 4개를 뽑는 거라, 4단위를 뽑는 거라 4단위의 후보가 4명씩만 나와도 16명이 나와 떠든다고. 근데 왜 굳이 지방선거에 교육감까지 나와서 떠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복잡한 선거를 만들었을까? 정신없어서 투표 못하라고. 몰라서 투표 못하라고. 예. 그럴수록 여러분이 투표를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교육감 선거는 난 선거운동 일체 금지해야 된다고 봐. 교육감 선거는 교육 자료집으로 대체한다. 그런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 교육감 선거한다고 차 돌아다니고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예? 교육감 선거한다고 차까지 돌아다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는지 알아요? 교육감 선거도요, 그 시장이랑 선거가 똑같아요. 서울시 선거할 때 얼마 드는지 알아? 60억 들어. 서울시 시장 선거할 때요, 보통 들어가는 게 60억 정도 들어요. 도지사 선거는요, 들어가는 돈이 100억 가까이 들어요. 더 들어. 왜 더 드냐? 공간이 넓잖아. 공간이 넓고 인구는 희박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서울은 몰려있잖아. 아파트에 몰려있고.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는 선거한 운동하는 게 더 쉬워. 근데 이런 지방 이런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요, 100억 정도 든다고 봐야 돼.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그러면 그런 광역의 교육감도요, 똑같이 돈 들어요. 예. 똑같이 돈 들어. 그래서 나는 이 교육감 선거를요, 국민이 직선제하는 건 반대 안 해. 국민이 직선제하는 건 반대 안 하는데, 교육감 선거는 그렇게 선거운동할 필요가 난 없다고 봐. 선거운동하지 않고 그 교육 정책들 있잖아. 교육 정책을 그 자료집으로 각 집에 따로 배포하고, 그리고 그 TV 토론만으로 결정하게끔. 난 그래야 된다고 봐. 이거 교육감 선거가요,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는 이거 되게 낭비하는 거라고 봐. 예. 선거 공영제가 무슨 뜻이냐? 선거 공영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이게 선거 공영제가 뭐냐? 선거 비용을 나라에서 일정한 지지를 받으면 보전해 주는 거예요. 선거 비용을 내주는 거야, 나라에서. 그래서 아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어땠냐? 돈 없으면 선거에 못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자들이 다 지네들끼리, 왜 국회의원 선수 높은 사람들이 돈이 많냐? 옛날에는 돈 많아야 국회의원 했어. 워낙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엔 가난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출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선거 공영제야. 그리고 옛날에는요, 선거 비용을 마음대로 썼어요. 선거 비용을 마음대로 써서 국회의원 선거하면서도 막 몇십억씩 쓰고 그랬어. 그런데 선거 공영제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최소한의 홍보비, 최소한의 선거운동원비를 나라에서 책정해서 딱 그만큼만 주고 그 이상 못 쓰게 하는 거야. 그게 선거 공영제야. 그러면서 15% 이상의 지지표를 얻으면 나라에서 전액 환불을 해줘요. 15% 이상의 지지를 못 받고 10%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반액만 해줘요. 그러니까 1등하는 후보들 15%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돌려받아. 근데 그 15% 미만, 10% 미만 받고 떨어지는 후보는 들어간 비용을요, 보전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선거운동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튀어. 그 후보들이요. 자기가 이제 떨어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튀어. 딴 동네로. 그래가지고 선거 끝나면 그 한 2년 외국에 도망 다니거나 딴 데가 숨어 있다가 선거 때 되면 나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그 선거운동 비용을 제대로 정산 안 해주는 거야. 예. 딴 동네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이 15%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선거 공영제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볼 때 혈세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돈 없어서 출마 못하고, 그래서 맨날 부자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부자들, 지금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옛날에 부자들만 선거했어. 부자들만 투표했고, 아니, 부자들만 선거에 나왔어. 내가 아예 저기를 빼놔야 되겠다. 나도 교육감 선거 하고 싶어. 나도 교육감 투표하고 싶어. 투표권을 줘야지. 방금 교육감 선거 투표해달라고 전화가 와갖고. 예.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선거 공영제 이야기. 예, 베레 우주인님 감사드리고요. 팬가에 감사합니다. 나 투표권 없다고. 사실을 말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10년 동안 투표권을 뺏었어요. 허위사실을 말한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윤상현은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 하면서 나라 돈 펑펑 쓰고 있고요. 예. 자, 넘어가서, 나 누가 질문해서 그런 거야. 그 선거 공영제라는 게 생긴 지, 언제 생겼냐 하면, 2000년? 2000년 아니야. 2004년. 선거 공영제가 2004년에 생겼어요. 2004년 선거부터 처음으로 도입됐어. 그니까 1996년, 그 전에는 선거 공영제가 없었어. 2004년도에 그 처음으로 선거 공영제가 생기면서 그걸 김근태 의원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그 선거하러 나와서 투표에 출마하고 당선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걸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제도. 그게 선거 공영제도예요. 옛날에 전부 다 부자들만 선거에 나오니까 우리나라 법이요. 부자들만을 위한 법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그 오세훈 시장이 정상이었을 때 그때 같이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거든. 그거 꼬셔가지고 만든 게 그게 선거 공영제도였어요. 예. 이제 10년째죠.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없으면 나 하던 얘기 오늘 중요한 얘기 해야 돼. 예. 소방방재청 해체. 박근혜 정부에서 그 5월 19일에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면 청와대를 해체해야지. 왜 해경을 해체하냐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엊그저께
2주 만에, 그러니까 열흘 만에 보안을 내놔서 보강해서 내놨는데 그 보강해서 내놓은 안에 소방방재청도 해산한다. 해경 해체하고 소방방재청도 해체한다. 제대로 뭐 자기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서 소방방재청하고 해경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해난구조처인가 뭐 해난구조처하고 뭐 행정안전처하고를 새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청을 없애고 처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국가조직을 또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도 그렇게 한번 뒤집었어요. 작년에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을 강화한다고 말로는 그랬는데 그 안전부를 역할을 맡았던 애들이 전부 다 펜떼 굴리는 사무직이었어. 사무공무원은 소방방재청에 대한 업무를 알아 몰라? 몰라. 해경 업무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안전행정부를 강화한다고 안전부를 강화했는데 그게 전부 다 사무직으로만 채운 거야.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못한 거야. 기존 시스템을 개판으로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원래 옛날 재난구제 시스템을 노무현이 되게 잘 만들었어. 그걸 이명박이 다 깨버린 거야.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각 부처별로 나눠주고 부처별로 없애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그나마 이명박 때 있었던 행정안정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다 그러면서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해경 같은 실무 사람들의 목소리는 빼버리고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안전행정부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난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실 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예산이 교육 예산, 의료 예산, 그리고 이런 재난 방지 예산이 돼야 돼. 재난에는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과 그 다음에 자연적 재난이 있잖아.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산불, 해일, 지진 이런 자연 재난이 있고 뭐 이거 홍수 같은 거 그런 자연 재난이 있고 사회적 재난이 있어. 사회적 재난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인재로 방화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하고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 전문가들의 그 주장에 따라서 재난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교육, 의료, 안전 문제. 안전이라는 것은 이런 재난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 안전, 의료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거야. 국가 예산 중에 그 10% 가까운 돈이 국방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뭐냐면 토목 건설 예산이야. 토목 건설 예산. 그 토목 건설 예산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들어가는 게 교육 예산하고 의료 예산인데 뭐 장애인 예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토목 건설에다가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배정해. 왜 그러냐? 토목 건설과 그 다음에 이 재벌을 도와주는 가령 이제 이 재벌들의 전기요금 깎아주는 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야 그거. 할인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재벌들을 위한 비용은 막 나라에서 대줘.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율형 사립고 얘기 하나만 하면 자율형 사립고 중에 이명박이 뭘 만들었어? 기업 고등학교를 만들었잖아. 그 신화고등학교 같은 재벌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 재벌이 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대신 자기네들이 국가 지원 없이 지들끼리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대신 학생을 지네 재벌가에서만 뽑겠다 그랬잖아. 학생 뭐 절반 이상을 재벌가에서 뽑겠다 이러면서 만든 게 재벌학교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벌학교에다가는 그 국가 지원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응? 국가 지원을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수백억을 지원해줬어요.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런 재벌학교에 수백억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4천만 원 주는 것도 예산 편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러냐고요? 모르죠. 왜 그런지. 예. 240억인가 그렇죠? 그런 재벌 자율화육 사립고에다가 그렇게 비싼 국가 지원을 한 학교에 그렇게 해준 거야. 지원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재벌학교에다 그렇게 지원 많이 하면 안 되잖아. 자율형 사립고에다가. 그래 놓고 이 혁신학교에 4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많다고 지랄하는 거야. 왜? 혁신학교는 공립학교들이잖아. 가난한 서민들 가는 퍼블릭 공립학교니까 거기 주는 4천원만 원도 많다는 거지. 한 학교당 4천만 원도 많다. 편중 예산이다. 재벌들한테 240억 주는 거는 안 많다. 이거 몰랐죠? 이런 거 지금 처음 들었지? 왜 처음 들어? 여러분이 그동안 망치부인 방송을 안 봐서 그래. 망치부인은 그동안 8년 동안 이런 얘기 계속 해왔잖아. 이런 거 다 몰랐죠? 나는요, 이번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고 봐. 여러분이 세월호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망치부인 방송 들으러 올 생각을 못했겠죠. 이번에 세월호 터지고 나서 망치부인 보러 온 사람. 세월호 터진 다음에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망치부인 방송을 보게 된 사람. 어휴. 엄청 많네. 거의 기존 멤버하고 바뀌었나 보다. 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보게 된 사람들 되게 많죠. 여러분 와서 처음에 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지. 이게 사실이냐 싶었죠. 그죠? 여러분 처음에 이 세월호 사건 터지고 망치부인 방송 들을 때 잘 못 믿겠고 설마 그럴까 막 그랬죠. 그런데 뉴스 검색해보니까 다 있죠. 예. 뉴스 검색해보니까 그런 기사 내용이 다 있어서 되게 놀랬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 사실은요, 이게 일본식이래. 일본식이 조용히 맡겨라. 그게 일본식 정치라네.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맡겨둬라. 알아서 책임지게 맡겨둬라. 그게 일본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에 일반 국민이 관심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교육을 했던 거야. 그런데 김영삼 때 교과서가 바뀌어요. 김영삼 때 교과서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나온 내용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 그러면서 국민의 참여가, 국민의 주인의식,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는요, 국민이 정치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 이런 건 못 배웠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국민이 정치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는 걸 배우지 못하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어. 근데 김영삼 때 바뀐 교과서부터 그걸 가르친 거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헌법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국민은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그러한 의무를 갖는다.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가 잘 운영되려면 국민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게 김영삼 이후에 나온 교과서에서 가르친 내용이야. 그전에는 몰랐어.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자란 거야. 예.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사회 강사를 시키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기가 막힌 한 수였던 거야. 내가 그 사회 과목을 하면서 그 모든 과목을 공부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치 교과서, 경제 교과서, 뭐 역사 교과서, 사회문화 교과서, 윤리 교과서를 다 봤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가르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도 특별했지만 내가 그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야, 망치 부인 저런 얘기를 어디서 알았을까 그러잖아. 근데 내가 그 사회 탐구, 소위 이제 고등학교 사회 탐구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을 지리, 역사,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문화 이 5가지 분야에 각 세 분을 다 가르칠 수 있어. 법과 사회, 뭐 정치, 뭐 지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애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제가 다 잊어버렸지. 지금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좌파 양성 중이야? 아유. 그러니까 좌파가 참 좋은 건가 봐. 교과서 읽으면 좌파라는 거로 보니까. 그지? 좌파가 되게 좋은 건가 봐. 교과서를 읽었다는 얘기하니까 좌파 양성 중이래.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이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해드리는 정보는 교과서와 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분명히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뭘 해야 된다? 그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었죠? 예. 그런 얘기 잘 몰랐던 분 많죠? 이게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몰랐을 거야. 또는 정치 경제를 정치를 배웠던 기억이 없는 분들은 몰랐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국민이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보면 무슨 내용도 나오냐면 언론의 기능이 나와. 언론의 기능. 언론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은 경제 권력, 재벌,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언론의 의무가 나오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언론은 반드시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게 교과서에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광주가 폭동이라는 친구랑 사귀는 거를 지금 자랑스럽게 채팅창에 쓴 거야? 너는 강태야. 유유상종이래잖아. 아휴, 자, 하던 얘기 맞아.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마. 국민은 정치 권력을, 여러분, 헌법 제1조가 뭔지 알아요?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이 돼서 함께 화합해서 만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한 사람의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공동으로 화합해서 주인이 돼서 운영하는 체제. 요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뜻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2항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다? 국민이다. 예.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다? 국민이다. 그게 어려운 말로 주권, 재민. 국가의 운영 주인된 권리가 백성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이 뽑는 지방의원들이 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법에는요, 5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들어봤어요? 위헌법률 심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얘기가 뭐냐, 법에 5단계가 있어. 어떤 단계냐? 제일 아래 단계가 규칙이에요. 제일 아래 단계가 규칙. 그 위가 조례.
그 다음에 명령, 그 위가 법률, 제일 위가 헌법. 요렇게 5단계가 있어. 무슨 얘기냐? 규칙은, 그럼 이런 단계, 5단계가 뭐? 규칙. 화살표가 틀렸어. 규칙이 제일 낮아. 헌법이 제일 높은 거야.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야. 헌법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그럼 왜 법에 단계가 있을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의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밑에 단계는 이 규칙이라는 건데, 이걸 만드는 게 누구냐? 지방자치단체장. 시행규칙. 들어봤어요? 서울시 행정 시행규칙. 요런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다 할 때 그 조례가 지방의회가 하는 거예요. 예. 지방의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 그러니까 이 지방의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의원들이 조례 제정한 게 없다. 그러면 놀고 먹은 거야. 의원들의 역할은 그 기초단체장 감시가 하나야. 구정감시, 시정감시. 또 하나가 조례 제정이야. 조례 개정, 제정. 근데 아무런 조례에 대해서 연구한 게 없다. 놀고 먹은 거야. 걔한테 월급 토해놓으라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조례가 지방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 그래. 조례. 예. 조례가 지방자치의회에서 의결된 법안. 요걸 조례라 그래. 이것도 법이야. 일종의 조례가. 그 다음에 그 윗단계가 명령이야. 요 명령은 누가 만드냐? 중앙행정부,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안정부 부령.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게 명령이에요. 시행령, 이런 거. 지방자치 정부가 하면 시행규칙이고, 중앙정부에서 하면 시행령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시행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 위가 뭐냐? 법률이야. 법률은 누가 만들어? 국회.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수가 많은데 법률 제정한 게 없다. 법안 발의한 게 없다. 그걸 월급 토해놔야 돼요. 놀고 먹었다는 얘기야.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하나도 안 했다. 아마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을걸? 그지? 박근혜가 법안 발의 하나도 없지 않아? 그때 박근혜가 대표적으로 자기가 법안 발의한 게, 독자 발의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그지? 맞지? 그지? 그죠? 법안 발의 하나도 안 했을 거야.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수는 높은데 법안을 발의한 게 하나도 없다. 별로 없다. 아니 그럼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 시의원이라 해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20개 정도의 조례를 제정했어요. 4년 동안. 예, 조례를 발의했어. 4년 동안 20개의 조례를 발의했어. 내가 아는 시의원이. 근데 막 수십 년 국회의원을 했는데 법안 발의가 20개도 안 된다. 그럼 좀 그렇잖아.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해? 나 누구라고 특정인을 얘기한 적 없어.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예, 난 누구라고 얘기한 적 없어.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요 법이 4가지는, 규칙은 누구?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이 규칙,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는 구의회, 시의회, 도의회, 군의회 이런 데서 의회, 지방의회. 그 다음에 명령은 중앙행정부, 대통령, 총리, 부령. 그 다음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야. 법률안은. 그리고 제일 높은 게 헌법이야. 그럼 헌법은 누가 만들어? 헌법은 누가 만들어서 제일 높은 법일까? 헌법은 누가 만드니까 제일 높은 법? 누굴까? 헌법 만드는 게 국민이에요. 헌법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그래서 논의를 해.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을 공고해. 그 다음에 국민한테 투표로 물어봐요. 국민투표. 헌법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로 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재밌죠? 이거 재밌죠? 이게 법이야.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럼 망치 부인이 사실을 말해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선거법은 뭘까요? 1번부터 5번 중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 몇 번? 2번 법률이 되는 거야. 선거법은 법률이 되는 거야. 선거법은 법률이야. 그러면 이런 선거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 위헌심판 청구를 하면 돼. 위헌심판 청구. 그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재판에서 해야 돼. 내가 지난번 재판 받을 때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어야 됐어. 근데 안 한 이유가 뭐냐? 무죄 나온다. 무죄 나온다라고 안 했다니까? 근데 유죄 나왔잖아.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어야 됐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국민의 뜻을 모아서 요 사실적시 후보 비방 요 부분은 이거는 폐지해야 되는 법안이야. 내가 볼 때. 지금이라도 해야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요 법안 폐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법안 5단계를 공부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2개인데 뭐냐? 법률과 조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것도 딴 얘기인데요. 자, 국회의원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국회의원이 대통령 말에 토달면 안 된다. 국회가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당은 무조건 국회를 도와줘야 된다. 행정부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잘못된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야.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구분된 나라인데 입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법률을 만드는 거. 입법부의 제일 높은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법률을 만드는 거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평등하게 운영하는 법률을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2번째가 뭐냐? 행정부 감시예요. 행정부를 감시해서 그 행정부가 잘못한 내용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주장하는 게 그게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야. 언제? 행정부를 어떻게 감시해?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바로 행정부의 나라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국정감사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법을 만드는 거고 법률을 만드는 거고 2번째로 국정을 감사하는 거. 그 2가지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뽑았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는 무조건 몇 번이야. 다 필요 없어. 몇 번이야.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아이고 우리 동네는 딴 번호는 안 된다니까. 그 번호밖에 안 돼. 좀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한 번호 찍어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부자 중심이야. 내가 오늘 또 얘기할게. 나의 소득이 재작년 1,000만 원이었어. 내가 건강보험료 21만 원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대출을 빼면 1억 4천이야. 1억 4천 남어. 나는 1억 4천의 자산과 소득 1,000만 원인 사람이야. 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이건희는 재산이 13조 1년 그 주식 배당금만 1,100억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인 나와 1,100억인 이건희는 10,000배가 차이가 나. 그죠? 1억 4천만 원인 나와 13조 원인 이명박도 하여튼 10,000배 차이가 나. 10만 배인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몇만 배인지 찾아봐봐. 1억 3천과 1억 3천이잖아. 10억, 100억, 1,000억, 조, 13조. 동그라미 5개. 동그라미 5개면 10만 배 차이네. 그죠? 10만 배 차이가 나. 그럼 이건희는 나보다 재산이 10만 배 많고 소득은 10,000배 많아? 그러면 절반으로 평가해도 5만 배가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잖아. 가진 게 많잖아. 그지? 근데 이 건강보험에 그 건강보험 산정 기준이 뭐냐?
재산과 소득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21만 원을 내. 그럼 이건희는 얼마를 내야 정상일까요? 뭐 재산은 10만 배가 많지만 소득으로 따져서 10,000배는 내야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죠? 10,000배는 내야 그게 소득과 재산을 같이 점수를 내면 5만 배를 내야 정상이야. 그런데 뭐 5만 배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적어도 소득으로 따지면 10,000배는 더 내야 되잖아. 10,000배 정도 내야 정상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건희의 건강보험료는 나보다 몇 배? 10배. 이건희의 건강보험료가 나보다 몇 배? 10배. 이것도 몰랐지? 응. 내가 21만 원을 내는데 이건희가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내.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법에 국회의원과 행정부가 만든 법률에 부자들에게는 상한선이 있어. 내는 돈의 상한선. 어이없죠. 부자는 얼마 이상 안 내는 법이 있어. 재산은 10만 배가 많고 소득은 10,000배가 많은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는 10배밖에 안 많아. 왜 이럴까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 부자의 거수기만 뽑아줘서 그래. 그냥 한 번으로 찍어주니까. 그 동네는 한 번으로 찍어주니까 부자들이 그 동네에서 뽑힐 만한 사람한테 후원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국회 가서 우리 부자들의 권리를 잘 보호해라. 네. 그러면서 후원금 받아서 가가지고 국회 가서 그짓걸 한 거예요. 후원금은 법으로 500만 원밖에 못 내 개인이. 그래서 뒷돈을 주죠. 뭐 아파트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현찰로 한 트럭 보내준다든가 예 사과 상자를 준다든가. 이래서 재벌들한테 돈을 받은 의원들이 이런 법을 안 고치는 거야. 부자들을 위한 법을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몰랐죠, 여러분? 이런 내용 몰랐죠? 그래서 망치부인이 있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날 잡아가지. 사실을 말했다고. 잡아갈 만하지. 응? 내 이런 얘기를 8년 동안 떠들고 있으니 잡아가지. 내가 만약에 청와대에 앉아있는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하루에 6시까지 7시까지 떠들어대고 있으면 내가 대통령에도 잡아가고 싶을 것 같아. 그지? 잡아갈 만했어. 잡혀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날 잡아간 다음에 내가 아마 방송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잡아갔다 갖고 20일 만에 방송을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사회봉사를 하라고. 아까 내가 사회봉사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80시간 사회봉사를 했다? 그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20일에 걸쳐서 하면 안 되겠냐 그랬어. 그랬더니 법무부가 이건 형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에 8시간씩 의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꼬박 열흘 동안 의무로 했잖아.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어떤 택시 아저씨는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4시간씩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도 이걸로 수입이 있고 이게 나의 공무인데 난 이걸로 세금도 낸다. 내가 이 방송을 해서 이걸로 세금을 내는 나의 공식적인 업무다. 이걸로 나는 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낸다. 근데 왜 이걸로 나는 4시간씩 조정이 안 됩니까? 안 된대 무조건. 무조건 안 된대. 어이없죠? 예. 방송하지 말란 얘기죠. 방송 못하게 하려고. 예. 방송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시킨 거야. 금서 막 별 양아치 새끼들을 다 들이대면서 뭐 고소하겠다 협박하고 막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안 되면 저질 댓글 부대를 데려다가 우리 딸을 괴롭히는 댓글 쓰게 하고 오만 잡짓거리를 다 했다니까. 근데 나는 김근태의 제자야. 나는 고 김근태 의원의 제자야. 11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김근태 의원의 제자로서
뭐 한 번 정도 간방 갔다 와갖고 포기할 순 없잖아. 까짓거 80시간 사회봉사 했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 그죠? 예. 나는 죽을 때까지 떠들 거야.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 인생 지금부터 40년 동안 86세까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떠들면 40년이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누가 그러더만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10년을 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 그죠? 뭐 만시간의 법칙이 있어. 예, 만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만시간을 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대요. 내가 방송을 할 시간이, 내가 이제까지 방송한 시간이 얼마냐 하면, 예, 43,051시간 동안 방송을 했거든요. 누가 그러잖아. 한 가지 일을 10,000시간 동안 하면 그 일에 도가 튼다고. 근데 내가 방송을 한 게 43,051시간 동안 방송을 했어요. 이제까지. 예. 물론 하루에 이제 뭐 재방송한 시간까지 합쳐서니까. 40,000시간. 그럼 이제 내가 24시간 중에 보통 한 5, 6시간을 방송을 하니까 10,000시간은 방송했잖아. 그죠? 예, 10,000시간은 방송한 거잖아. 그죠? 생방송. 그리고 내가 12시간씩 방송한 것도 많기 때문에 나의 방송 시간은 10,000시간 확실히 넘어. 자, 그런데 내가 10,000시간을 투자했더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8년을 방송했잖아. 8년 방송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40년을 더 한다. 40년을 더 한다면 세상이 더 많이 발전하겠죠. 그죠? 앞으로 내가 8년에 10,000시간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10년에 8년에 10,000시간씩 했다고 치면 40년이면 8, 5, 40 그러면 50,000시간 더. 한 내가 생으로 60,000시간 진짜 방송 60,000시간 정도 하고 그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뭐 곱하기 4 하면 6, 4, 24 240,000시간 정도 내가 생방송을 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뭐라 그러나 체질이 바뀌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야, 너 어디 와 무슨 네가 뭔데 대통령을 까냐 이랬던 것들이 아마 내가 한 240,000시간 방송하고 나면 아이고 이 할머니 진짜 지독하네. 그래 할머니가 맞아 라고 인정한 날이 오지 않겠어요? 예, 그날까지 쭉. 예, 내가 원래 이제 망치 부인이 중간에 잊혀질라 그랬어. 대한민국이 이제 좋은 세상이 돼서 망치라는 이름이 잊혀지길 바래서 버려지고 잊혀지라는 뜻으로 망치 부인 그랬는데 내가 이제 계획을 40년 뒤에 잊혀지겠다. 40년 뒤에 잊혀지겠다라는 이 작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처음에 와서 망치 부인 의견에 반대했는데 방송 보다가 생각이 바뀌신 분 손. 처음에 와서 여러분이 망치부인 방송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망치부인 방송 듣다가 생각이 바뀌신 분 손. 이래 맞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오늘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진짜 괴로워 미칠 뻔했는데요. 이렇게 손들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위로받습니다. 추천들은 했나? 추천들은 다 하신 거야? 망치부인님 너무 존경해요. 사랑해요. 제가 아직 아이디가 없어서 추천은 못하는데요. 언젠가 꼭 할게요. 야! 사랑하고 존경하기 이전에 추천을 하란 말이야. 망치부인님 너무 재밌어갖고 어제 추천 깜빡했어요. 야! 추천부터. 예, 아직까지 추천 안하고 보시는 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망치부인님 저는 여친이랑 같이 봐요. 아이디는 하나로. 예. 우리 라인은 다 같이 모여서 봐요. 망치부인님. 네, 텔레비전으로 추천 하나만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추천은 꼭 하나씩. 추천은 공짜예요. 예. 어떻게 하냐고요? 컴퓨터로 추천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면, 아프리카 TV라는 글씨 보여요? 예, 여기 아프리카 TV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거기 보면 이자 2개 있죠? 이자 2개 밑으로 내려가봐. 거기 엄지손가락이 있죠? 예, 요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 정확히 이렇게 생겼어. 요게 추천이야. 마우스로 클릭 딱 하면 추천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컴퓨터가 아닌데요. 그러면, 자, 나하고 손을 딱 마주해. 자, 잠깐만. 내 손가락을 만져봐. 자, 그랬더니, 화면에 엄지손가락 하나 나오지? 그걸 딱 누르면 돼요. 컴퓨터는 만지지 말고! 컴퓨터 모니터 말고! 모바일, 휴대폰만 만지라고. 막 색깔이 번져요 이러지 말고, 모바일만 터치! 휴대폰만 딱 터치해갖고, 엄지손가락. 아,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네. 자, 이 실시간. 여러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망치 부인에게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게 아프리카 유일한 매력이잖아. 그죠? 자, 아까 하던 얘기로 그럼 돌아가서 오늘 해야 될 얘기. 박근혜가 지난 5월 19일 날 그 사건 발생 한 달 3일 만에 처음으로 울면서 그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더니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더니 열흘 동안 다시 고민해서 소방방재청도 해체하기로 했어요. 예. 소방방재청도 해체하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전국에 소방관들이 미쳐버리고 있는 거야. 예. 소방관들이 지금 전국에서 미쳐가고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국에 불이 어때요? 지금 한 5일 동안 불이 몇 번 났어? 8건인가 났지? 지난 5일 동안 전국이 불바다야. 5일 동안 8건인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동시다발 8건에 불이 났는데 불 끌어가는 우리 소방관님들이 장갑을 5낀데 예산이 없어서 돈 다 어디다 쓰니? 전국이 불바다라 소방관님들이, 예, 전국이 불바다라 소방관들이 그 죽음을 잠수사 죽은 것처럼, 여러분 하루 1년 동안 죽는 소방관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유독가스 마셔가지고 그 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러 갔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장갑을 사서 쓰래. 기가 막히죠. 예. 쓸데없이 대통령이 외국 가는 비행기 값만, 예? 외국 한번 갈 때 비행기 값만, 비행기 기름값만 해도요, 그거 비용 몇십억 들어요. 그것만 아껴도 전국의 소방관들한테 6개월, 3개월에 한 번씩은 장갑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전국의 소방관이 몇 명이라고. 그 장갑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못 사주냐고. 국회의원 기름값 1년에 4천만원? 3천 몇백만원? 해외에 유람 가 있는데도 지구당에 있는 사무국장들이 와서 기름 넣어서 가고, 예? 1년에 4천만원씩 기름 넣는 국회의원들 300명이잖아. 그러면 국회의원 기름값만 아껴도, 국회의원 진짜 타는 기름값만, 진짜 타는 비용만 내라 그러고, 카드깡하는 기름값만 아껴도요, 그걸로 소방관들 장갑 사줄 수 있어. 청와대에서 놀고 처먹는 저 비서진들, 쟤네들 다 자르고 그 월급이면요, 소방관 장갑 한 달에 한 장씩 줄 수 있을걸? 그지? 쓰지도 못하는 미국 무기, 그거에 16조 원씩 들어간다니까, 1년에? 그거 16조 원에 100분의 1이면, 16조 원에 10분의 1이 1조 6천억, 100분의 1이면 1600억이지. 그거면 소방관들 장갑, 100분의 1이면 소방관들 장갑 아마 다달이 새거 줄 수 있을 거야.
돈 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재벌 학교에다가 수백억을 지원하면서 소방관 장갑이 없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여성부가 돈 낭비다. 여성부가 별로 쓰는 돈이 없어. 너 그거 모르니? 나 여성부 폐지론자인 거? 나 여성부 폐지론자야. 하는 일도 없이 뭐하러 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하는 일도 없이 공무원들을 왜 그렇게 많이 데리고 있냐고. 나 여성부 폐지하라는 거야.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여성부가 자기 할 일을 했어. 뭐 직장 내 타가소 설치 같은 거 막 주장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보육에 대한 기본 정책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 지원 방식 고민하고, 출산 휴가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그게 여성부가 한 일이야. 근데 이명박 이후에 여성부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여성부는 누구더러 폐지하라는 거야. 박근혜한테 폐지하라 그러면 돼. 박근혜한테 폐지하라 그러면 돼요.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여성부 폐지하래? 내가 목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렸나 본데 나는 박근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여성부 폐지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여성부를 폐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일단 박근혜 끌어내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대통령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여성부 폐지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나를 대통령 만들기 전에는 나한테 여성부 폐지하라는 얘기 하지 마. 힘들어. 알았지? 좌우지간. 그래서요, 지금 정부 예산에 낭비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특히 재벌들을 위해서. 재벌들을 위해서 낭비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한 예로 경북 포항 인구가 50만입니다. 경북의 포항 인구가 50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 인구만 한 거야. 그런데 경북 포항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투입된 건설 예산만 얼마냐? 1조 원. 1조 원이었지. 4조 원이었냐? 1조 원이었냐? 1년에 1조 원씩이었나? 인구 50만인 포항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형이 그 건설 예산만 1조 원을 가져갔어. 근데 그 1조 원이 계약금이야. 12조 원을 국가에서 더 지원해줘야 돼. 몰랐지? 이거 몰랐죠? 정확하게 마지막 나온 게 뭐였냐면 그 대통령의 형 이상 뭐였지? 하여튼 그 이 머시기 그 의원이 나라 국가 예산 중에 1조 300조 중에 1조 원을 50만 명 사는 포항에 가져갔다니까. 이상득. 그런데 그게 계약금이래. 12조 원을 나라에서 더 줘야 되는 거야. 그 1조 원을 50만 명한테 나눠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잖아. 인구 50만인데 1조 원으로 집을 한 채씩 지어줘도 됐을 것 같아.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그죠? 해경이 예산이 없어서 훈련을 못했는데 160억짜리 골프장을 만들었잖아. 그지? 정말 어이없죠? 예. 자,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했어요. 4대강 만들면서 들어간 돈이 48조 원 정도 들어갔어. 그 48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2조 원을 먼저 쓰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찍어가지고 조사를 한 거야. 거기가 2조 원을 받아갔어요. 예. 2조 원을 받아갔는데 그 2조 원을 받아서 뭘 하기로 했냐. 5,000명의 인부가 일을 한다. 5,000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3,000대의 중장비가 움직인다. 그래서 2조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받아갔어.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갔다.
그랬더니 아주 높은 펜스를 쳐놔갖고 공사장이 안 보인 거야. 그걸 또 올라갔잖아. 차 위에 올라가서 찍었잖아. 일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 일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 차량은 10여 대. 예. 차량은 10여 대인가 뭐 하여튼 100대가 안 됐어.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5,000명이 일한다더니 100명에서 200명 사이인가 100명이 안 됐든가 그래. 그리고 뭐 중장비가 3,000대라고 얘기했는데 중장비도 몇 대 없었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 2조 원이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한 댐에서. 댐 하나에서. 22조 원이 그렇게 날아간 거야.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이 예산이 없어서 장갑 사서 껴. 이명박 얘 잡아서 법정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4대강 사업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 수십조 원 어디로 갔는지. 우리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불 끄다가 호흡기가 없어서 유독가스 먹고 죽고 있어요. 지금 온 나라가 불바다라 날이면 날마다 대형 화재가 터지는데요. 소방관이 장갑 사서 쓴다니까요. 이명박 조사해야 되겠죠. 자, 아까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대. 세월호 사라고 허가해준 게 노무현이고 세월호 중축하라고 허가해준 것도 노무현이다. 세월호 사온 게 12년이야. 이명박이 2009년인가 8년에 선박 연령 30년으로 늘려줘가지고 그래서 세월호를 12년에 사왔어. 증축한 건 13년이야. 노무현은 2009년에 죽었고 노무현이 신이냐? 2009년에 죽은 노무현이 2012년에 세월호 사라고 허가해주고 2013년에 증축하라고 허가해주고 노무현이 신이야? 어? 이런 미친놈들을 다 봤나? 뭐든지 노무현, 이명박 때는요. 뭐든지 잘못하면 노무현한테 덮어씌웠다? 박근혜도 하려고 그러다가 욕먹었잖아.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인데요. 이래가지고. 모든 게 다 이명박 때 노무현 때 잘못됐다 얘기를 했어. 이명박은. 그래서 노무현이 이명박 때 계속 욕을 먹은 거야. 근데 박근혜도 노무현 탓하니까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인데요. 그래갖고 노무현 욕을 못하는 거야. 명박이라고 쓰면 금지어야. 맹박 쓰거나 뻥박 쓰면 금지어 아니에요. 뻥박이라고 쓰세요. 뻥박이. 예. 병박이나 뻥박이로 쓰는 건 금지어가 아니고, 예. 명박이라고 쓰는 것만 금지어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걸 왜 금지어로 해? 아니, 그냥 전직 대통령 이름을 그냥 명박 쓰면 되지. 그걸 왜 금지어로 해?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뻥박이나, 예. 병박이로 불러야 돼요. 예. 여러분이 쓰실 때는 병박이나 맹박이 뻥박이로 쓰시고 우리는 이명박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예. 하여튼 이 하트 지정 잘못한 거라고 봐. 전직 대통령 이름 하트로 하는 거는 난 잘못됐다고 봐요. 예. 아니 뻥박이가 하트가 되는 우리 편이구나. 하트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명박이라고 부르지 말고 뻥박이 써봐. 뻥박대, 삽박대, 쪽박, 뻥박, 삽박, 쪽박 뭐 다 되지. 맹박, 병박. 우리 편이었어.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요 소방방재청 그래 이명박이요 이 소방인력을 민영화하기로 하면서 인원 줄이고 민영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박근혜가 한술 더 떠서요 소방방재청을 없앤대요. 대한민국 내가 볼 때 전국에서 제일 필요한 공무원이 셋이야. 전국에서 제일 필요한 공무원이 셋인데 첫째가 누구야? 소방관이야. 둘째가 경찰관이야. 세 번째가 선생님이야.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공무원 셋이 소방관, 경찰관, 선생님이야. 그죠? 맞아. 청소부다. 예. 근데 청소부도 다 민영화 됐잖아. 예.
원래 청소부도 공무원이었는데 요즘은 민영화한 데가 많아요. 예. 제일 필요한 게 내가 볼 땐 세 개야. 뭐?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청소부, 그 다음에 뭐 선생님, 그죠? 보건소. 이게 국가 운영에 제일 필요한 공무원들이야. 그런데 다 지금 없애고 있잖아. 없애고 줄이고. 그죠? 그러면서 맨 쓸데없는 대통령 비서실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청와대 보좌진이요. 이명박 때 1.5배로 늘었어요. 청와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비서실 많다고 지랄지랄 했잖아. 이명박 때 50%를 늘렸다니까? 그러면 비용이 50% 늘어난 거야. 박근혜가 줄였대? 더 늘린대잖아. 더 늘린대잖아. 정말 어이없죠. 소방인력 해경 줄이고 사고 난 걸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해경해체 소방방재청 해체한대. 진짜 뭐가 잘못됐어. 이 잘못된 거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안 돼. 어차피 정치인들 다 그 새끼들 똑같아. 포기해. 이민가. 여러분, 이민 가시려면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20억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억 있으시면요 우리나라도 살만해요. 이민 꼭 안 가도 돼요. 20억이 있으면 뉴스 안 보고 살만하십니다. 예. 이민? 예. 5억이면 받아는 주죠. 5억 거덜나는데 금방이에요. 그거 알죠? 5억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그걸로 못 살아요. 생계수단이 없죠. 생계수단이. 예. 20억은 있어야 가. 5억 원이면 갈 수 있다. 집 팔고 그래서 5억 원 갖고 가셔서 몇 달 버티시게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게 있어요.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이민자들. 역이민 고민한 사람들 되게 많아.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 없는. 기술 이민은 가도 돼. 기술 이민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민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대기 무슨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가진 것도 아니고 미국 변호사도 아니시면서 그 뭐 이민 가자 그걸 함부로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민이 사장님답게 여러분이 7명의 점원을 고용해야 되는 점포의 사장님이야. 7명 알바를 구해야 돼. 아무나 와서 일해라 그러실 겁니까? 그놈이 와가지고 금고 들고 튀면 어떡할 거예요? 제일 비싼 거 밤중에 트럭에다 싣고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7명의 점원 후보가 제대로 일할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개 점포의 사장님도 그렇게 해. 여러분은 나라를 운영하고 여러분이 이번에 뽑은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합쳐서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도지사, 도의원, 구청장, 구의원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은 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그 공무원들을 그러면 그 월급을 깎으면 되잖아요. 깎으면 누가 들어오냐? 아무 일도 안 한 놈들이 들어와서 뇌물 받고 모든 이권을 팔아요. 옛날에 그렇게 그 공무원들한테 돈 안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뇌물 받고 몽땅 이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야. 정확한 월급을. 공무원 기준으로. 그러면 공무원 기준으로 월급을 주려면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해야 돼. 맨날 제일 나쁜 놈 당선되도록 투표 안 한 사람 이제부터 투표해야 돼. 또 투표장에 가서 아무나 찍어. 이름이 좋다 꾹. 아니면 나는 평상시에 난 좀 쿨하잖아. 그래서 아무나 꾹. 그래서 매번 제일 나쁜 놈이 당선된 거야.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영웅을 뽑는 게 아니야. 투표의 제1원칙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린다야. 뭐요? 투표는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야.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일 좋은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제일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는 투표를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당선된 사람이 아 나는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후보 중에서 제일 당선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을 떨어뜨려야 돼. 당을 떠나서 얘는 정말 당선되면 안 된다 싶으면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야. 걔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걔 말고 당선이 가능한 사람을 몰아주면 얘가 떨어지겠죠. 어? 이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동네에 정말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 있어. 근데 얘를 떨어뜨리는 방법, 표가 분산되면 얘는 안 떨어져. 꼭 나쁜 놈은 붙어. 무슨 수를 쓰든 나쁜 세력과 힘을 합쳐서. 근데 얘 말고 얘보다 좀 표가 모자란데 얘는 당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 애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야. 좀 덜 나쁜 애한테. 좀 덜 나쁜 애한테 표를 몰아주면 제일 나쁜 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나쁜 애가 어떤 생각을 해? 아,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쟤처럼 나쁜 짓 하면 떨어지겠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특정 후보나 당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정 후보나 당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투표를 할 때 가장 떨어뜨려야 될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 후보를 떨어뜨릴 방법은 뭐냐? 걔 말고 좀 덜 나쁜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표를 몰아주면 제일 나쁜 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망치 부인님 그거 투표하기 전에 가르쳐 주시지. 어? 투표하기 전에 가르쳐 주시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응?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가서 마음껏 막 찍고 왔지? 그럼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자, 나는요. 저는 특정 후보에 대한 발언하면 안 됩니다. 저는 특정 후보 언급하면 안 돼요. 자기네 동네 후보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저는 누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찍으란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 얘기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 가장 나쁜 후보는 누군가? 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덜 나쁜 누구를 찍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잘 모르잖아. 동네에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거야. 표정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특히 아침에 그 전철역 같은 데서 이제 딱 그 샌드위치를 먹어. 샌드위치를 먹으면 전철역 같은 데 보통 후보들이 나와 있어. 후보들이 막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후보들이 선거운동할 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을 봐봐. 그러면 어떤 후보한테는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어떤 후보한테는 되게 부정적 반응을 해. 그러면 긍정적 반응을 하는 후보가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응? 자, 나는 특정 후보 얘기한 적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그 다음에 동네에 그 슈퍼나 뭐 이런 데씩 가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음료수 하나 딱 까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아유, 이 동네는 누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가게 주인들이 매일 후보들이 와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제일 정보가 빠삭해. 세 번째가 택시기사들. 택시 아저씨들하고 이 그 슈퍼 아저씨들이 정보가 빠삭해. 부동산 사장님들도 정보가 빠삭해. 예. 요즘에 특히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걸 감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좀 힘들더라도 아침에 나가가지고 전철역 같은 데를 한 번씩 돌아봐. 그럼 제일 열심히 한 후보가 누군가? 요런 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야. 나는 누구 정확하게 뭐 누구 찍어라 이런 얘기 안 했다. 나는 정확하게 누구를 찍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정도도 안 하고 아까 아침에 자기는 시장만 뽑겠다는 거야. 자기는 시장만 뽑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이 7명의 직원을 둔 점포의 점주다. 근데 한 명만
님이 뽑고 나머지 6명은 아무나 와서 일해라 그럴 거냐. 월급은 당신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으로요. 한 달에 월급으로 얼마쯤 주냐 하면 1,0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정도는 주지. 그리고 뭐 업무 추진비까지 해서 진짜 뭐 4천만원 가까이 줘요. 한 달에 이번에 뽑은 사람들한테 도지사 월급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구청장 월급이 많고, 그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이 그 밑으로 받는 거거든요. 예. 한 사람이 월급이 1,000만원 넘을 거야, 도지사면. 도지사면 1,000만원 이상이에요, 월급이. 예. 그만큼 돈을 여러분이 내는 거야. 여러분 돈으로 내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면서 후보를 뽑는데 아무나 막 뽑을 거예요? 아무나 막 뽑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돈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정말로 일 잘할 사람이 누군지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역 문제. 어느 특정 지역이 특정 번호를 다 섭렵해요. 그걸 깨야 돼. 어느 지역은 몇 번이 반드시 당선된다라는 그 룰을 깨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해요. 어느 지역은 반드시 그 번호가 된다. 그걸 깨지 않으면 정치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특정 지역이 어딘지 말 안 했어. 특정 지역이 어딘지 말 안 했어. 그 지역에는 항상 그 번호가 되는 그거를 깨야 돼. 그래야 이 뭐가 생긴다? 정치의 변혁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가 나아지는 거예요. 지역별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왜 여성부 폐지해라, 여자도 군대 가라 이렇게 떠드는지 알아요? 왜 인터넷에 보면 꼭 조별로 다녀. 3명에서 7명 정도 몰려다니면서, 아까도 우리 3명 쪼록 강퇴당했잖아. 왜 여자도 군대 가라, 여성부 폐지해라 그런지 알아요? 국민이 단결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얘기를 던져서 남자 여자를 분열시키는 거야. 남녀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여자도 군대 가라, 여성부 폐지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지? 또 막 국민들이 이렇게 연구할 때 와갖고 전라도 경상도 얘기해. 왜 그런지 알아? 영남 출신 호남 출신 갈라치기 하려고, 분열시키려고. 진짜예요. 왜 영원한 비판하냐? 아니, 어떤 놈이, 내가 진짜 본 거야. 2009년인가 8년경이었던 것 같아. 전라디언 우리 방에서 그렇게 쓴 놈이었어. 그런데 다른 방에 가서 대구 통구이 쓰더라니까. 전라디언 쓰던 애가 다른 시사방에 가서 통구이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잖아. 아, 이 새끼는 결국은 뭐냐, 이게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을 분열시키게 대구 지하철 사고를 언급하면 하는 얘기예요. 홍어가 그 광주 사태 때 길거리에 있던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가지고 홍어라고 부르는 거고, 대구 통구이가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부르는 놈들이 누구냐? 한 놈이야. 홍어 통구이 부르고 다니는 놈이 한 놈이라고. 왜? 얘 목표는 뭐야? 얘 목표는 전라도 사람들 화나게 하고 대구 사람들 화나게 해서 영원히 등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몰랐지? 이거 지금까지 그거 몰랐지?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은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이 진보니 보수니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분노한 사건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좌좀 진보 좌빨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좌빨 욕하면 꼭 한 놈이 또 나와갖고 그래 너는 보수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보수가 아니고 수꼴이고 막 이런 싸움이 돼. 진보든 보수든 이건 상식의 문제야. 상식의 문제를 왜 진보 보수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게요 2013년부터 시작됐어요. 보수예요 진보예요 물어보잖아. 어딜 가나. 그죠? 게시판에 또는 댓글로 당신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물어보잖아. 왜 그러냐? 보수와 진보를 선택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0.1%가 권력을 갖고 있어. 0.1%가 99.9%를 지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0.1%가 모든 힘을 갖고 있는데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들에게는 늘 위험한 게 뭐야? 투표야. 이 재수없는 선거가 항상 2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 위험 요소야. 그 선거를 망가뜨리려면 0.1%는 오로지 유일한 무기가 뭐야? 분열이야. 남자 여자 싸우게 하고 영호남 싸우게 하고 보수 진보 싸우게 하고 그래야 0.1%의 영원한 세상이 되는 거야. 이제 망치부인 얘기 듣고 알았다. 왜 이상하게 물어보고 다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잘 가서 찾아보면요. 우리 방에 와서 진보인 척 글 쓰는 놈이 다른 방에 가서 지가 뭐 보수인 척 글 쓴다니까? 그런 놈들이 바로 이간질하는 새끼들이에요. 특히 진보인 척 하면서 막 중도 세력 비난하고 펜딱지 달고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동. 이간질 세력이야. 왜 이간질을 해? 0.1%가 이 땅을 지배하려는 방법은 99.9%를 분열시키는 거야. 지역별로,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여자와 남자로, 보수와 진보로 쪼개서 분열시키는 거야. 그래야 하나로 단결해서 0.1%를 쓸어버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거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 이게 누가 만든 걸까? 일부러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송에 글 써주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 중에 60대 70대 많아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80대 어르신들은 손잡은 시켜서 문자 보내. 이 방송은요 80대부터 10대까지 들어요. 지금은 80대 이상은 없었어. 내가 지금 88세까지는 들었는데 88세 이상은 내가 몰라. 88세 어르신까지 들어 우리 방송을. 최고령이 88세야. 그리고 최연소가 8살? 아니야. 지금 최연소 8살 정도 돼. 8살부터 88세까지가 듣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 해요.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젊은 애들 기분 나빠 나가게 하고 노인분들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화나게 하고 그걸 목표로 젊은 애들도 관심 많다니까? 그런데 꼭 젊은 애들이 투표 안 한다고 싸잡아서 욕해요.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래. 아니 노인 중에 20%는 우리 편이야. 왜 노인들한테 투표권을 제한하래? 우리 딸 최연소 7살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네. 물론 지금 최연소는 뱃속에 있어요. 다. 태규현은 뱃속이 지금 최연소라고 우기고 계시는데 네 알았어요. 네 진정들 하시고 네 그래 내가 최연소를 만들겠어. 오늘 밤 신랑 들어오기만 해봐. 자 여러분 진정들 하시고 자 좌우지간 세대별로 지역별로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자와 남자로 보수와 진보로 계속해서 분열시켜서 누구만 좋은 일 시킨다? 누구만 좋은 일 시켜? 결국 0.1%야. 예. 망부님 덕에 좋은 정보 많이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달달마녀님. 자, 오늘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 들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정보를 들었다. 손? 그동안, 망치부인 방송을 오늘 들은 오늘 새로운 거 알았다. 이전에 몰랐는데, 오늘 새로운 거 알았다. 손.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죠? 그냥 손들으면 아무데나 막 손든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다가 손들어봐. 근데 질문이 뭐였냐? 방송 마음에 안 들면 손들어봐. 그럼 청소기 돌리다가 냅다 와갖고 손들어요.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다가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손들어봐. 물 틀어놓고서 질문을 못 든 거야. 설거지하다가 냅다 손 눌러요. 그럼 안 돼. 지금 나의 질문은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정말 새로운 정보를 배웠다. 그런 사람 손들으란 얘기지. 그래갖고 블랙 걸린 다음에 손들으래서 손들었는데 블랙이에요. 풀어주세요. 쪽지 보내고. 네. 그래요. 모르는 질문에 손들지 말고 꼭 듣고 질문해. 알았죠? 듣고 손들어. 자, 여러분. 그 밖에 또 여러분 망치부인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망치부인의 의견이 궁금한 선거 후보 얘기 말고 평상시에 망치부인한테 설명 듣고 싶었던 내용. 오늘 망부님 법정 구속된 후 얘기 처음 들어서 가슴 아팠어요. 내가 나 매번 선거 때마다 할 거야.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겠지? 새로운 멤버들에게 나는 내가 구치소에서 경험한 일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권력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지 않았는가. 와, 교주네. 교주로 보여요? 헌금부터 해봐, 그럼. 일단 너가 나한테 딱 1,000,000원 헌금을 해. 그럼 내가 블랙을 걸어줄 테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교주라는 말 할 때는 1,000,000원 정도는 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도 안 내면서 무슨 교주야, 교주는. 예. 자, 근데 그거 알지? 별풍선 10,000개면 블랙인 거. 자, 101개부터 멍어리. 101개부터야. 그 다음에 1,000개는 강퇴. 10,000개부터 블랙. 알지? 함부로 교주란 얘기 하지 마. 블랙교. 어이구, 말도 잘 만들어, 인간들아. 블랙교 교주야? 자, 또.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집회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거는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전자회사가 된 건 AS 센터 때문이에요. 그러면 AS 센터 직원들한테 적어도 회장의 절반만큼은 줘야지. 안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된 건 AS 센터 때문이에요. 그럼 회장 소득의 절반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AS 센터 직원들이. 아마 AS 센터 직원하고 회장하고 소득 차이가 AS 센터 직원들이 한 달에 월급 지금 70만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 아니야. 70만원 월급 받다가 자살한 거 아닙니까? 70만원 월급 70만원이면 연봉 얼마냐? 연봉으로 따지면 800 되냐? 연봉 800하고 1,100억 비교해봐봐. 몇 배인지. 그것도 한 10,000배 된다잉? 정말 잘못된 거예요. 속보 망치부인 이경선씨 대구시 전략공천. 내가 전과 2범 되면 내가 대구 출마할게. 전과 14범 되면 곧바로 대통령 출마하고 전과 2범 되면 내가 대구 출마할게. 됐지? 나 진짜 여기서 떠들지 말고 여의도로 가라. 진짜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좀 정치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정가가 모자라서 안 돼. 내가 여의도를 못 가는 이유, 첫째, 전과가 모자라. 2개는 달아야 돼. 둘째, 신문에 나. 여성 초선 의원,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아니면 여성 초선 의원 상임위 도중 상대당 후보 눈에 볼펜 꽂아. 이런 걸로 신문 나와.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내가 못 가는 거야. 내가 여의도에 못 가는 진정한 이유는 첫째, 전과가 모자라. 전과 2범은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 초선 의원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또는 모 초선 의원 상임위 도중 상대당 후보 눈가에다 볼펜 꽂아. 이런 걸로 신문 나올까봐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방송에서 니네 멀쩡한 거야. 내가 방송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니네 찾아서 목을 따겠다 돌아다니면 니네 다 죽어. 아, 우리 교황님이 나한테 정말 상 줘야 돼.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해주니까 고맙다고. 그지? 특별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언제까지 우리 동네가 출마하는 어떤 후보 한 분이 문자로 자꾸 선거운동. 후보는 문자운동을 할 수 있다고요. 후보는 문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예. 후보가 문자로 선거운동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전화 홍보도요. 어떤 건 불법이고 어떤 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녹음한 다음에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예. 후보자가 보내는 문자는 불법이 아닌데 후보자가 문자를 보낼 때 가령 어떤 유선전화번호로 보냈다. 070은 문자가 됐는데 그냥 유선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안 돼. 왜? 문자는 반드시 기계로 반드시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일일이 20개씩 보내야 돼. 단체 문자로 몇천 건 발송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070으로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070으로 문자 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070으로 문자 보낸 거 그거 합법이에요. 예. 그걸 기계로 수천 건이나 수만 건을 보내면 불법인데 일일이 기계 하나로 20개씩 보내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문자 보냈다고 불법이라 그러지 마시고 아무거나 불법이라 그러지 마시고.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난다. 8월 달에. 그래요. 만나야죠. 예. 아까 아침에 유병헌 추격전 그러더니 또 그냥 유병헌 드라마야? 1일 연속극 유병헌이야? 1일 연속극 유병헌 저기 화요일 편 장녀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곧 데려올 것 같더니 저기 목요일 편 장녀가 들여오려면 오래 걸린다. 유병헌 1일 연속극 유병헌 오늘은 어저께는 유병헌이 산악지대를 유도를 잘하고 건강이 좋아서 빨치산에 그 탈출 루트에 숨었을 거다. 1일 연속극 유병헌 언제까지 팔으려고? 언제까지 그 유병헌 팔으려고 그래? 아우 정말. 예. 유병헌 추노.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자 지금 뭐라는 거야? 망치 부인님 방송이 이렇게 유익한 방송인지 이제야 깨닫네요. 부끄럽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는 망치 부인님 건강하게 100세까지 방송하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방송? 이러면 또 누가 그래? 아니야 200세까지 해야 돼. 내가 요괴 인간이냐? 100세가 되면 귀도 안 들리고 이거 채팅창도 안 보이고 그래. 내가 요괴 인간이야? 100세까지 방송을 하라니 내가 미치겠어 진짜. 86세에는 좀 은퇴 좀 하자. 네. 물론 내가 80대에는 모바일로 벽에 똥칠하는 걸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벽에 똥칠하면서 투표하세요. 예. 자, 그래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향기님 감사하고요. 오늘 막 울어서 미안해요. 서름이 복받쳐서. 남들은 투표하러 가는데 투표 못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예, 오늘 그 민간 잠수사 사망 문제는요. 사망의 이유가 뭔지가 나와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곤지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민간 잠수사가 절단 작업 중 사망했다. 그러니 빨리 인양하라. 쟤네들은 뻑하면 빨리 인양하라 그러잖아. 이게 조류가 너무 심하니까 빨리 인양해야 된다. 시신이 유실될까봐 빨리 인양해야 된다. 잠수사가 사망했으니까 인양해야 된다. 인양하는데 1년 걸린다며. 참 이상한 애들이야. 선물해주신 모두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추천해주신 363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방에서 매니저로 고생하신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02로 시작하는 전화기로는요 문자 못 보냅니다. 예, 02로 시작하는 문자 전화번호로는요 문자 못 보내는 걸로 알아요. 예, 그거 불법이에요. 예, 070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휴대폰 번호는 되는데 그 02로 시작하는 번호로는 문자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번호로 오는 전화 문자들이, 예, 그게 가령 후보가 보내는 문자는 합법인데요. 만약 후보가 아닌 사람이 자비로 지지를 선언하는, 지지를 호소하는 그 문자를 보냈다. 그거는 선관위에 물어봐야 돼. 선관위에 물어봐야 되고, 문자는 문자로 지지를 호소하는 거는 하여튼 기계로 수천 건 돌리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걸로 알아요. 예.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저기 선관위에 물어보셔야 되고요.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셔야죠. 예. 대전이나 부산 후보자가 문자를 자꾸 보내요. 서울 사는데 대전, 부산 문자를 자꾸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문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스팸 처리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님이 쓰시는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옛날에 그 지역 살던 사람이 가졌거나, 아니면 옛날에 무슨 어떤 공모하면서 전화번호를 공개했던 내용을 잘못 취득한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는 거니까 스팸 번호 등록하시면 돼요. 저기 김근태 의원님 얘기했는데요. 민청년 얘기를 다시 하자는 거는 뭐예요? 민청년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민청년 홍보해달라고요? 민청년 홍보를 특별히 할 건 없는데요. 예. 자, 지금 이제 투표가 종료됐죠. 사랑과 야망님 감사합니다. 예. 사전투표 첫째 날 지금 투표율이 몇 프로로 나왔나요? 예.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끝낼래니까 또 이렇게. 자, 지금, 사전 투표율이 몇 프로 나왔어요? 예. 전략공천이 뭐야? 5시에 4.27%. 와. 5시에 4.27%. 보통 부재자 투표가 2 내지 3%래잖아요. 예. 부재자 투표가 보통 2 내지 3%인데 4.27%다. 어마어마한데? 예. 님, 혹시 대통령이 돈 주고 방송 그만하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망치 부인이란 이름, 닉네임 바꿔라. 닉네임 바꾸고, 나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방송하지 말라고 그런다? 돈 얼마를 줄 건지 물어보겠어, 일단. 돈을 얼마나 줄 건지 물어보고,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대통령 그만둬라. 그럼 내가 방송 그만하겠다. 쌤. 그 돈 줄 테니까 대통령 그만하면, 나도 방송 그만하겠다. 예. 그럼 되겠지? 자,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은요, 무조건 블랙입니다. 예, 좀 아까 그거 블랙 리스트에 올릴 거니까요, 그거 아이디 좀, 매니저 창에 아이디 좀 써주시고요. 자, 또,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어. 1조면 생각 좀 해보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돈이 많아지면요, 돈이랑 같이 재앙도 와요. 나한테 1조 있는 거 알아봐봐. 아마 전 세계에 무슨 납치범들이 와갖고 우리 신랑이나 우리 딸 납치한다 그럴걸? 돈 안 돼.
집안에 있는 돈은 집안에 돈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늘 우리 딸한테 그러잖아. 우리 집에서 훔쳐갈 게 너밖에 없다. 모든 제품이 다 낡아가지고 훔쳐갈 게 우리 딸밖에 없어. 예. 그래서 딸을 훔쳐가면 나도 따라갈 거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 미미엄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바는요. 많은 돈, 많은 물건, 좋은 거. 여러분 새 물건 안 사봤어요? 새 가방 사서 비싼 새 가방 사갖고 전철 타본 사람 혹시 누가 그을까봐 걱정 안 해봤어? 새 폰 혹시 떨어질까봐 전전긍긍 안 해봤어? 뭐 새로 사고 그 다음에 지갑에다 돈 많이 가지고 전철 타봐. 불안. 오로지 지갑만 생각하잖아. 새 신발 사갖고 문 밖에 나갈 때 그 두려움. 그니까 내가 왜 옷 안 갈아입는 줄 알아? 오늘은 목욕은 했어. 내가 우리 헷갈렸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머리가 지금 구성애 선생님이 주신 옷 왜 아껴 입는 줄 알아? 지금 있는 옷 다 입고 입으려고. 우리 동생이 맨날 그러잖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보통 20년 된 옷들이에요. 면티도 한 15년 20년 입어. 우리 동생이 그래. 언니 밤에 잘 때 꿈자리가 사납지 않아? 그래서 왜? 옷 장사하다 굶어 죽은 귀신들이 밤마다 언니한테 찾아올 것 같아. 예. 나는 주로 다 20년 된 김기춘, 심재륜 고소. 저건 또 뭐야? 심재륜이 누군데? 그 뉴스가 그렇게 저렇게 애매한 제목은요, 함께 있는 뉴스에다 올려주시고요. 네. 자, 개인적으로, 변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요, 우리 방송에서 언급하면 안 되는, 채팅창에 쓰면 블랙 걸리는 이름이 3개가 있어요. 허경영, 조경태, 변희재. 오케이? 우리 방송에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블랙 먹는 이름이 3개 있어. 허경영, 조경태, 변희재. 우리가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도 바빠.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시고. 예. 그때 누가 그러는 거야. 지모씨, 조모씨는요. 난 아직 살아있는 줄 몰랐어. 쓸데없는, 여러분 있잖아. 나는 이렇게 봐요. 욕방패가 있다. 욕방패. 여러분, 안상수 보온병 사건 왜 생긴지 알아요? 안상수 행방불명, 안상수 보온병 왜 생긴지 알아요? 그게 욕방패야. 2008년 9년에 이명박이 뭘 해도 댓글에 어이 미필새끼. 전부 다 미필새끼야. 이명박을 전부 다 미필이라고 욕을 한 거야. 그래서 2010년에 나온 게 그게 안상수 욕방패였어. 안상수 행방불명. 그래가지고요. 안상수가 나온 다음에 싹 사라진 댓글이 이명박 미필. 예. 이명박 미필이란 얘기가 싹 사라졌어. 안상수가 행방불명으로 군미필이란 얘기가 퍼지면서 이명박 미필 얘기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맨날 안상수가 어떤 사고를 쳐. 그러면 그 사고를 가지고 이명박이 욕먹을 걸 안상수가 먹은 거야. 홍준표가 대놓고 이명박 정부권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대신 욕먹는 거를 자처했다. 박근혜는 대신 욕먹는 걸 자처할 사람이 있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욕방패야. 욕상무. 술상무가 아니라 욕상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욕상무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국회에 있는 무슨 일베 의원들, 국회에서 일베하는 의원들, 형님하는 의원들, 그거 다 욕상무들이야. 박근혜가 욕을 먹을, 그래, 욕바지. 박근혜가 먹을 욕을 중간에 가로채는 욕바지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바지들한테 대신 욕하면서 이 욕바지는 왜 생겼냐? 아주 교묘한 심리전이에요.
박근혜를 욕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욕바지한테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가.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가요. 욕상무, 욕방패, 욕바지들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욕상공, 그런 애들이 움직이면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가. 대신 욕먹거든. 우리 불쌍한 공주님이 저놈 새끼들 때문에 고생하신다. 뭔 말인지 알았죠? 예. 황관 정치라니까 내가 왜 황관이냐? 그래서 그럼 상공으로 불러주랴. 아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나 이제 쉬어야 돼. 조금 있으면 산책임 떠. 산책임 뜨면 큰일 나.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 방송 보시고요. 백초롱 짱님 감사합니다. 어메 잠깐만. 에이, 마지막 노래 한 곡 내가 아까 틀었나? 안 틀었지? 예. 마지막 노래 한 곡 틀어드린다는 걸 진우나라님 감사합니다. 방송 괜찮았어요? 예. 방송 볼만 하셨나요?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 우리도 핵 만든다. 그거 YTN 오보. 북한이 핵실험하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겠다. 그게 오늘 새벽에 박근혜의 오보였대. YTN의 오보. 예. 선물해주신 모두님들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3,719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인 방송 날마다 힘찬 방송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재방송 내일 아침까지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재방송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요. 예, 그리고 내일 아침 9시부터는 토요일이지. 예. 내일은 그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생방송 하면서 감시방송 하고요. 그 다음에 낮 2시부터 망치부인 주간 재방송 진행할게요. 언제나 해피한님 감사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예. 내일이 토요일이라서 아침에 9시부터 쭉 언론 감시활동 하다가 낮 2시부터 주간 재방송. 예. 일요일은 제가 오전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주간 재방송을 보시다가 만약에 비상상황 발생하면 언제든 불시에 생방송 시작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가 보내드린 우리 집 거실에서 보내드린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생방송은요, 다음 시사수다방은 월요일 낮 2시로 하는데 그 안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I'll be back. 돌아온다. 별일 사고치지 마라. 보니까 첫날 9시 11시에 얘네들이 사고를 치더라고. 내가 진짜 돌아오나 봤나봐. 진짜 돌아와. 니들이 사고치면 언제든 돌아온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생방송 때 만나요. 별일 없으면 월요일 2시, 긴급상황은 긴급상황실. 오늘 세무서 갔다 오느라고 막 땀을 너무 흘렸는데 그 눈물까지 막 눈물 콧물을 흘려버렸더니 내가 그동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한 얘기야. 너무 가슴 아파서 못했던 얘기 해서요. 여러분 중간에 충격 받으신 님들 죄송합니다.